상담을 정말 비슷한 사안을 상담을 하나 했다가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사건을 안 했던 건데 남자분이 상당히 젊은 분이 찾아왔어요. 근데 약간 결혼 전의 생활이 최영림 씨랑 좀 비슷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자기는 이상하게 여자만 사귀면 임신을 쉽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돈으로 정리를 했다.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알고 보니까 타고난 무정자증이에요. 이 집안이 약간 소문난 집안, 아이고. 돈이 많기로 소문난 집안이어서 네. 주위에 사실 그거를 빌미로 돈을 뜯으려는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접근을 했었던 근데 그분은 거. 그때 와서 뭘 하려던 건가요? 너무 이제 억울하다. 억울한 거예요.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임신조차 못하는 몸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사연이 억울해서 어떻게든 그 여자들을 혼내주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뭐 협박이나 공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네. 그냥 참으시라고 달랬죠. 결국은 시작이 옳지 못하면 그렇죠. 또 끝도 좋을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 최근에 사실 또 뜨겁게 달궜던 그 뉴스가 있잖아요. 뭐 연예계에서도 계속 흘러나왔던 얘기가 또 뭐 60년대 여배우분이 대기업 회장님에게 그 친자 확인뿐 아니라 양육권 소송까지 해서 한 5억 원 좀 안 되게 돈을 받아낸 그런 것도 있었고요. 또 한 정당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. 전 대변인이었던 분이 그 또 아버님이 종교인인 언론사 회장을 상대로 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 소송까지 했던 그 세상이 떠들썩해졌었잖아요. 그런 사례도 있었고 뭐 소설가 씨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또 시끌벅적했었죠.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외정사 아들 문제로 인해서. 네.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친자 갑자기 잊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다. 당신이 내 아버지로 나타나는 경우 그건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데 지난 한 해에만 대부분 통계에 따르면 한 5,050건 정도 소송이 있었어요. 이게 친자 확인하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떤 사설 유전자 감식 기관에 가도 한 20만 원 안팎의 비용이면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그 친자 확인 소송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입니다. 그럼 변호사님, 그 친자가 확인이 되면 상속이나 뭐 양육비 그동안에 밀렸던 거 다 줘야 돼요? 이게 만 19세 미만이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앞으로의 양육비를 줘야 되고요. 또 혼자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급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뭐 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애 뺐다 그러면 왜 놀래는 거예요? 그 심리적으로 왜 그러는 안 거예요? 뺄 줄 알았다. 자, 이번에 김현성 변호사께서 예. 준비한 필살기 함께 하실까요? 남녀관계 파탄 후 문자 폭탄 보내면 징역 8개월. 이야. 이야, 센데요, 생각보다. 사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니까. 예, 한밤중이고 시도 때도 없이. 술 마시고 그렇죠.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새벽 2시에 뭐 너 뭐하니 뭐 이런 거부터 해서.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은 올해 있었던 사건인데 남녀가 이제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. 헤어지고 여성은 이제 결혼을 했죠. 그러니까 헤어지고 1년 동안 600건의 문자를 보냈습니다. 약 600건.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결혼한 남성, 남편 있지 않습니까? 남편에게도 17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. 그건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그간 게 당신 행복합니까? 깊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. 그 여자하고 모텔에 간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4명.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계속 보내왔었죠. 시간도 많으신 분인 것 같고. 예.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. 사실은 세게 좀 받은 겁니다.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요. 보통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발신번호를 바꿔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이렇게 발신번호를 바꿔서 이런 식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 그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 사실 내용에 따라서 또 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. 뭐 폭행죄라든지 협박죄가 가능할 수도 있고, 그다음 그 안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찍어놨던 이상한 사진들 이런 거 이제 보냈다. 그럴 때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 한번 내가 한 스토킹. 혹시 왜 감정이라는 게 딱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집착이나 미련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거 참 아름답지 않지만 이렇게 해봤다. 한 19살 때 동네 우연히 어떤 오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몇 시에 들어올까가 되게 궁금한 거야.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파트니까 이렇게 보이면서 왜 안 들어왔을까? 그래서 바깥에서 그대의 불 꺼진 창을 이런 노래 부르면서 무서운데요?
그래서 그거 궁금한 거야.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느 날은 딱 보고 용기를 내갖고 안녕하세요. 저 아시죠? 그러니까 예 방송에서 뵀죠.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. 오빠를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? 그래가지고 임미숙 씨를 데려오라가지고 아유 이런. 그래갖고 둘이 소개시켜주고 말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근데 두 사람도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스토킹은 아니죠. 순진하던 시절이었나요? 네, 순진하던 시절이었죠. 김학래 씨는 아니죠?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. 아유. 스토킹에 대해서 이번에 그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. 그래갖고 어떻게 개념이 정리가 되냐면은 계속 사귀자고 조르거나 아니면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집 앞에 숨어 있거나 이런 게 다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갖고 지금 현재 한 2회까지는 경찰에서 봐줍니다. 3회가 되면은 그래요? 범칙금 8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그게 당하는 사람은 정적 배가 너무 큰데 경범이 8만 원이 매우 약하죠.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, 잘 헤어지는 방법 없겠습니까? 이제 우리가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사람하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를 잘 끊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. 일단 헤어질 때는 인격에 대고 비난을 안 하는 게 좋아요. 상대편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얘기한다든지 하는 게 안 좋고요. 좋았던 추억이나 긍정적인 면은 일단 인정은 해야 돼요. 그렇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. 조금 잘해주면 내가 넘어갈 것 같이 자꾸 느낌을 주면 스토킹이 올 수 있거든요. 경찰에 이렇게 강하게 신고를 하면 대부분 끊어져요. 사실은 초기에 또 정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주위에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도움을 청하고 법적인 도움까지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